창고에서의 소름 끼치는 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회사가 무역을 하는지라 제품을 몇 달간 보관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까우면서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물건만 재워둘 물류창고 장소를 찾게 됐죠. 저하고 부장은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물류창고를 찾아오란 오더를 받아서 창고 찾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검색, 벼룩시장, 일간지 검색 등을 했음에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당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창 돌아다니며 장소를 보고 나오던 길에 하도 더워서 부장님이랑 조그만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 동네 괜찮은 창고 건물 없냐고 믿져야 본전인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슈퍼 아주머니께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물건만 갖다 놓는 거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시더니 여기 밑에서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내려가서 교차로가 나오면 두 번째 집에 창고가 하나 있다고 가르쳐 주더군요. 부장님이랑 제가 찾아가 보니 2층 집이었는데 2층은 주인 집 내외가 사는 가정집이고 1층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소개받고 왔다고 하고는 1층 문을 따고 들어갔죠.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지 여기저기 곰팡이도 눈에 띄고 어두침침했었습니다만 공간 배치가 이상적이고 교차로도 바로 있어서 차량 접근도 쉬웠고 승하차하기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거 땡 잡았다 하고 부장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들어온다고 다짐하면 싸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부장님이랑 짜고 약간 웃돈 붙여서 회사에 보고하고 주인집 아저씨랑 계약할 때 약간 양해를 구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금을 약간 손보고 부장님이랑 저랑 입 닫고 술값 벌었죠. 그렇게 계약 끝내고 바로 조금 인테리어 손보고 물건 적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장마철인지라 언제 비가 올지 몰라 비 안 오는 날에 서둘러 적재하는 바람에 야간 작업까지 이어졌죠. 새벽 1시쯤 되니 번개에 부슬부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막참을 먹자고 해서 족발이랑 소주 한 잔을 먹기 시작했는데 술이 잘 들어가더만요. 셋이서 족발과 소주를 푸짐하게 먹고 나니 제법 비가 쏟아지더군요. 비가 너무 와서 더 이상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화물차 운전수에게는 전화를 걸어 오늘 일은 끝이라고 바로 돌아가시라고 했죠. 암튼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까지 셋이서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들으며 남은 족발을 먹고 있었는데 술이 들어가니 소변이 마렵더라고요. 화장실 가려면 입구를 돌아서 집 뒤쪽으로 가야 되는지라 비도 맞아야 되고 귀찮아서 참고 또 참았다가 결국 도저히 안 돼서 후다닥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오더군요. 욕지거리를 날리며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그 조그만 불빛을 뻗삼아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콱광하고 번개가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환하게 밝아졌는데 화장실 천장에 여자가 매달려 있었어요. 저를 째려보면서 말이죠. 이내 확 어둠이 밀려왔는데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서듯이 빳빳하게 그리고 싸하게 굳어오고요. 두 다리에 빡시게 힘이 들어가는데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집디다. 소변은 누는지 흐르는지 모르겠고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목덜미에는 칼같이 소름이 심지어 담배문 입속에 침이 고여서 떨어지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더군요. 허벌나게 뛰었죠. 지퍼도 안 올리고요. 집 대문 넘어서서 바지를 추스리고 창고 안으로 튀어들어갔더니 두 사람은 쇠주에 취해서 담배 물고 흥얼흥얼 거리고 있더만요. 당장 짐 싸서 집으로 튀었죠. 물론 다 같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창고 근처도 안 갔습니다. 허나 웬걸 창고 책임자로 제가 지명이 된 겁니다. 즉 창고에서 제품 출하할 때마다 확인 도장 받고 재고 물량 점검하고 뭐 다른 동료들은 꿀보직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만 전 한숨만 나왔습니다. 물론 창고에 가서 입구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방 구석구석마다 파틀 뿌리고 책상 책꽂이에 불교서적 반야심경 등등도 올려놓고 만반의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연필꽂이에 염주도 끼워놓고요. 그런데 일주일을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아무 일 없더군요. 무탈하게 한 주를 보내고 토요일 저녁에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마침 출고차가 저녁 늦게 오는 바람에 회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제품 출고하고 나니 10시가 훌쩍 넘어간 시간이더군요. 회식도 끝났을 테고 그냥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깜짝 놀라 소화기를 들었는데 신호음만 뚜뚜 거리더군요. 아 장난 전화인가? 확 끊어버렸는데 다시 전화가 또 울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다른 전화 올 때도 없었는지라 회사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제품 출고 문제 때문에 전화한 거라고 생각했죠. 수화기를 들었는데 역시 뚜뚜거리는 신호음만 나오더군요. 짜증도 나고 덥기도 덥고 해서 마지막 장부 기장 확인만 하고 퇴근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다시 울리는 전화. 이번엔 사람 음성이 들리더군요. 8시에 출고한 차량인데 중요한 손지갑을 창고에 두고 나왔다. 11시 반 정도에 도착할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도 부탁하는 데다가 11시 반까진 1시간 정도 남았고 해서 알았다 하고 끊었습니다. 운전사를 기다리면서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서는 2다리 쭉 펴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터치펜을 놓쳤는데 펜이 도르륵 구르더니 책상 뒤쪽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밀치고 펜을 주워드는데 웬걸 전화기 코드가 빠져 있더군요. 아까 8시에 출고할 때 사람이 많아서 책상을 뒤쪽으로 옮겼을 때 책상 다리에 전화선이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기 코드 꼽고 수화기를 들어보니 신호음이 잡히대요. 전속으로 한동안 전화 안 됐었구나 하다가 문득 조금 전 전화가 왔던 것을 기억하고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까 전화상으로는 분명 8시 그 출고차 운전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통화가 됐나 싶었죠. 마침 장부 기재하던 중이라 장부를 열어보니 전화번호가 있더군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의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이냐? 그런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오늘 출고된 차량 세대에 모두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긴 창고라 전화번호 적혀있는 간판도 아니고 임시로 개통된 전화라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인데 일단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고 허겁지겁 셔터를 내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더군요. 회사 동료 2명인데 1명은 술이 떡이 됐고 부축한 옆 동료가 하는 말이 술이 약한 놈이 주는 대로 받아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집이 반대라 인사불성된 놈을 택시 태우기도 그렇고 마침 가까워서 여기로 데리고 왔다고 사람을 붙잡더군요. 그래서 일단 취한 놈을 창고 뒤에 가니 쪽방에 뉘었지요. 이 쪽방 창문 너머로 그 문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 놨는데 이놈이 더워 죽겠는데 창문은 왜 걸어 잠궈 놓았냐고 하면서 열었고요. 날도 덥고 성가시기도 해서 인사불성된 놈한테 천대기 덮어주고 저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문 대충 걸어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괜한 찜찜한 기분에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별탈이야 있겠냐 하는 생각에 물론 메모 남겨서 책상 위에 열 수 있고 자고 나서 정신 차리면 문단속 잘하고 집에 가라고 써놓았죠. 열쇠는 월요일 아침에 회사서 받았구마 하고 말이죠. 그렇게 나가던 시간이 10시 50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주말이 개떡같이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저녁 7시쯤이었나? 핸드폰이 울려대더군요. 전화 받으니 어제 창고에 두고 온 녀석이더라고요. 하는 말이 어제 미친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 정신없이 축 처져 있는데 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랍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욕을 주절주절 해댔는데 그래도 계속 당겨서 나중엔 아프더랍니다. 결국 욕하며 그 취중에 일어났는데 창문 밖에서 머리 산발한 미친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마구 당기더랍니다.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도 놔주지 않고 마구 당기더라네요. 나중엔 머리가 창문을 넘어갈 정도였는데 이놈이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창문을 뛰어 넘어갔다 합니다. 그러다 엎어져서 다시 일어났더니 속이 울렁거려서 마구 오버히트를 했답니다. 시원하게 해결하니 약간 정신이 돌아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니 그 미친 여자가 안 보이더라네요. 술도 조금 깨고 주위를 환기시켜보니 창고인지라. 그때 제 메모를 확인하고 문 다시 잠그고 택시 타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 집 위층에 미친년이 살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사실 그 집은 외아들밖에 없거든요. 혹시나 해서 몇 시쯤이었냐고 물었더니 집에 도착하니 대충 12시 정도 됐다라고 하더군요. 창고에서 그 후배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니 대충 보니 11시 반이었던 것 같네요. 그 말에 정말 살 떨리더군요. 끊어진 전화가 울리고 약속도 없는 사람이 11시 30분쯤에 오겠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요. 그 이야기 듣고 잠자는데 여하튼 그날 꿈자리도 황당했고 월요일 출근해서 열쇠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직원은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렸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대낮에도 창고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일은 일인지라 다시 창고에 갈 때 프린터로 관세음보살님 전신상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출력해서 갔죠. 창문 위쪽에 프린트된 관세음보살님 전신상을 풀로 딱 붙여 놓았죠. 악기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 한동안 화장실 가도 괜찮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보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칼퇴근은 기본이었죠. 근데 회사에서 제가 탱자탱자 꿀보직을 얻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이 하나둘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나와서 기기고 제가 있는 창고로 와서 버너에 불 피워놓고 라면을 끓여 먹고 노가리 까면서 놀았죠. 그러다가 가끔씩 창문 위쪽에 걸려있는 관세음보살 그림을 보며 한마디씩 하고 그랬습니다. 암튼 제가 그날은 곧벌이 땡겼는지 여기 귀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다들 웃어 넘기더만요. 역시 술이 들어가니 소변이 마려운지 하나둘 화장실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때가 저녁 9시쯤이었죠. 회사 다들 퇴근하고 창고에 놀러와서 주물럭에 쇠주 한잔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오징어 다리 하나 씹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화장실 쪽에서 말이죠. 놀라 우르르 달려갔죠. 그때 4명이었는데 가장 나이 어린 막내가 뒤로 자빠져 있었습니다. 전 사람이 기절한 모습을 거기서 처음 봤네요. 뺨 때리고 깨워서 데리고 창고로 데리고 왔는데 황소만한 덩치인 이 친구가 막 우는 겁니다. 겁은 무지 많아가지고. 그리곤 하는 말이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참고 참았다가 가서 정말 시원하게 소변을 봤답니다. 그러다 지퍼를 잠그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화장실 변기 안에서 웬 여자가 째려보더라는 겁니다. 덩치는 산만한 게 겁은 무지 많은 이 친구는 거기에서 비명 지르고 나가 떨어진 거고요. 이 사건이 회자되면서 여긴 귀신 나오는 창고로 회사에 소문이 퍼졌고 호기심에 창고에 들르는 회사원이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제 고참이 안 되겠다 했는지 회사에 건의했다가 욕만 무지하게 먹고는 짜증나서 창고 주인집 아저씨를 불러다가 마구 닥달을 했습니다. 근데도 주인집 아저씨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냐고 황당해해야 정상인데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더군요.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론 사람들이 점차 이곳에 오기를 꺼리게 됐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아는 게 없다 해서 성과 없이 이야기는 그날로 끝냈습니다만 저 혼자 괜찮냐고 가끔 동료들로부터 장난 비스무리한 전화나 오고 6시 이후면 빨리 퇴근하라고 윗상사한테 전화가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만 귀신 이야기 나오면 창고 옮긴다 하더군요. 암튼 그날도 동네 슈퍼에서 쭈쭈바 하나 사서 빨면서 내려오는데 맞은편 4차선 도로 대각선 구이집 2층에 누가 이사집 센터 사다리 차량을 걸어놓고 이삿짐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전 신경 안 쓰고 창고에 들어가서 게임했습니다. 사실 귀신만 없음 할량 꿀보직인데 그러다 게임도 질리고 덥고 해서 창고 밖으로 나와 보니 창고 앞 건물 1층 가방 공장 겸 가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두 분이 가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맞은편 건물에 이사 오는 사람에 대한 거였습니다. 용하게 신들린 무당이라네요. 나중에 점 한번 보러 갈까 하고 생각했더랬죠. 이틀째 되던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표 찍고 창고로 갔죠. 새벽 출고 없으면 창고에 도착하면 9시 정도. 셔터문 열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부적하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어옵니다. 뭐야 이게 하며 보니 왕소금을 누가 헐게 쏟아놓은 겁니다. 어느 놈이 소금 들고 가다 쏟았나 했는데 웬걸 주인집 대문에서부터 창고까지 길게 쏟아놓았더만요. 어디 소독했나? 웬 소금 사는데 저희 창고 건물만 소금을 쏟아놓았네요. 뭐 해롭지도 않고 노가 없어질 건데 하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지루함이 밀려오는데 웬 북소리가 둥둥 들려오더군요. 제가 일전에 드럼을 조금 쳤기 때문에 요게 드럼 소리인지 북소리인지 금방 구분합니다만 북소리였습니다. 고개를 삐죽 빼보니 맞은편 2층 무당집에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거리 하나 보다 했죠. 다시 책상에 앉아 개미나 하고 혼자 심심해하는데 갑자기 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창고 안으로 쑥 들어오시더군요. 뉘신가 하는 표정으로 책상에서 일어났는데 그 할머니는 절 보지도 않고 혼자 무언가 주절주절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하고 분명 불렀는데 본체도 안 하시고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계속 주절주절 하시더니 갑자기 밑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저를 향해 확 뿌리는 겁니다. 얼굴이 따끔해서 보니 왕소금. 그리고는 주절주절 거리며 나가 버리십니다.
그 뒤에다가 대고 할머니가 가게에 소금 뿌렸죠. 하고 고함을 쳤는데 할머니는 4차선 도로에 차가 마구 달리는데 신호등을 무시하시고 바로 걸어가시더라고요. 달리던 차량들이 멈추고 경적 소리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할머니는 다 무시하시고 무당집 계단 오르시고 사라지시더군요. 가뜩이나 귀신 때문에 뒤숭숭한데 무당까지 이러니 도저히 여기 못 있겠더군요. 저도 한심장하는 놈인데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내일 중으로 회사에 건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띠리링 울리는 전화. 후딱 받아보니 저녁에 부산에서 입고 차량 온다는 소리. 창고 닫혀서 더 이상 제품 놓을 곳이 빡세다고 했더니 사람 보내줄 테니 웃기지 말고 알아서 창고 정리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립디다. 할 수 없이 쪽방 쪽으로 제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 멀때같이 키 큰 친구 하나가 들어옵디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에 지사에서 복귀한 최모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네 반갑고요. 일단 여기 쌓인 제품 쪽방으로 옮겨야 하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지시해놓고 담배 한 대 피우려니 담배가 똑 떨어졌군요. 담배 있느냐고 물으니 담배 안 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러 나갔습니다. 날이 어두침침하게 저물고 있던 시간입니다. 슈퍼에 들어가 담배랑 커피를 계산하는데 아줌마가 저기 저 밑에 창고에 있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네, 거기 맞아요. 왜 그러시죠? 하니 거기 항상 사람 상주하나요? 라고 아줌마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답했죠. 아니요. 짐 내리고 실을 때만 있고요. 저녁에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군요. 전 혹시나 해서 아주머니께 이 동네 오래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슈퍼만 여기서 15년째라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할 때 이 동네 사정이나 한번 물어봐야지 했습니다. 일을 빨리 끝내고 가야 하는지라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창고 들어와서 일 좀 하려 하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쏴하고 들어옵디다. 이 더운데 이런 시원한 바람이 하고 고개를 드는데 뿔싸. 제가 쪽방 창문 철사로 고정시켜 놨는데 그걸 최모군이 열어놨더군요. 제가 더워서 열어놨습니다. 여기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왜 창문은 잠그고 있으세요? 하면서 최모군이 웃더군요. 전 어두침침한 창문 너머 화장실을 힐끔힐끔 보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기분 나쁜 장소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낮에 소변 보러 갈 때도 뭔가 으스스하고 대낮인데도 어두침침한데 저녁엔 더 하더군요. 암튼 대충 정리하고 입고차를 기다렸습니다. 이란이 배고파서 둘이 짱깨를 시켜놓고요. 원래 책상 위에 앉으면 쪽방 입구 옆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뒤쪽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원한 게 아니고 괜히 싸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벽지에 붙여놓았던 관세음보살님이 안 보이십니다. 어디 치웠냐고 제가 물어보니 휴지통을 가리킵디다. 최모군이 창문 열고 바람이 획하고 불어 들어오더니 뭔가 떨어져서 봤더니 프린트된 그냥 종이 쪼가리길래 휴지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맛나게 먹어야 하는데 왠지 맛있는 짱깨를 앞에 두고서 젓가락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에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젓가락을 살짝 잡아당겼더니 뚝 하면서 오른쪽 젓가락이 반 정도 부러지더군요. 왜 나무젓가락 쪼갤 때 좌우 균형이 안 맞으면 기리빨 상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되는 일이 없네 하다가 걱정 반 그런 거 없다 반해서 일단 먹긴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노가리 까는 사이 최모군이 커피를 타와서 마셨더니 이놈의 커피 때문인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더군요. 화장실을 갈 것인가 여기서 쌀 것인가. 전 다음 수를 택했습니다. 창고 맞은편에 보면 조그만 쇳골목이 있습니다. 마침 가로등 불빛이 그 골목 안까지 가지 않는지라 전 거기서 노상방뇨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보면 화장실 가는 주인집 대문이 마주 보입니다. 전 대문을 등 뒤로 해서 골목 안에서 실례를 저질렀죠. 이 나이에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가는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애도 아니고 무서워서 노상방뇨라니. 암튼 한 중간쯤 싸고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리는데 삐걱하는 쇳소리, 흡사 쇠 갈리는 소리가 들립디다. 애써 무시했죠. 분명 그 주인집 대문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사실 대문이 낡은 접철식 쇠대문이라 소리가 나긴 납니다만 이런 날카로운 쇳소리는 안 났었거든요. 다리가 후덜후덜 거리는데 소리는 계속 납디다. 소변은 다 봤으니 이제 나오면 되는데 나오려면 몸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뒷걸음치기도 그렇고 결국 A십박하면서 몸을 180도 회전했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흔들흔들 거리더군요. 문이 열렸었네. 최모군이 화장실 갔다가 문을 안 닫았네 하면서 안도했죠. 근데 뭔가 어렴풋한 곳에 시선이 모아집디다. 딱 눈에 그 집 대문 손잡이가 들어옵디다. 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얀 손. 다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왜 안쪽에서 손등 부분까지만 살짝 나오게 해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요. 그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 나더군요.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저 분명 봤습니다. 분칠하듯 하얗게 보였고요. 그리고 손톱이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것처럼 빨간색.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비명도 못 질러요. 당해보세요.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처음에 화장실에서 봤을 땐 뭣도 모르고 그냥 달려 나왔었는데 이번엔 머릿속에 귀신 나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 정말 처음에 봤을 때보다 100배는 무섭더군요. 손가락은 어찌 그리 길던지 또 하얀 게 가로등 불빛을 받아서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부처님, 하나님, 심지어 엄마까지 찾았어요. 저 어릴 때부터 엄마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사람이 경직되니까 엄마라는 소리가 새나오긴 나오더군요. 엄마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부르릉거리는 모터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깨치고 오더라고요. 오토바이 불빛이 눈에 들어오니 갑자기 하얀 손은 문 안으로 쏙 들어갔고요. 보니까 그 집 앞에 소형 오토바이 한 대가 서는 겁니다. 주인집 아저씨였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듯이 주저앉게 되더군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냥 풀썩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실리지 않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오토바이 안으로 들어놓고 들어가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다가 골목 안을 기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전 모든 힘을 다리에 모아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엔 최모군이 홀로 앉아있더군요. 야, 창문 닫아 빨리.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고함을 쳤습니다. 최모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 방 창문 닫아 빨리. 뭔가 눈치챈 최모군이 후다닥 쪽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닫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에 걸린 건지 빡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중간쯤에서 걸립디다. 최모군은 어라 하면서 창문을 다시 닫으려고 이리저리 흔들어댔고요. 전 그 장면을 직접 두 눈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최모군이 갑자기 손을 뒤로 뺍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쇳덩이를 만지고 있는데 강한 전기가 통해서 사람이 기겁하며 손을 떼는 그 동작입니다. 전 튀어라 라고 이 소리 한 게 기억납니다. 그러자 최모군 멀대같이 키 크고 바짝 마른 몸인 애가 기다시피 해서 엎어져서 쪽방에서 굴러나옵디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고 무지 아플 건데 그냥 창고 밖으로 뛰쳐나오더군요. 저랑 튀었습니다. 도로 위가 그날따라 한적했습니다. 이사온 무당집 1층이 구이집인데 문 닫았고 가방 공장도 문 닫았고 시계를 보니 8시 조금 넘었더군요. 어차피 창고에 제품이 널려 있어서 멀리 달아나지도 못하고 최모군이랑 한참을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그때 4차선에서 화물 차량이 크게 좌회전해서 들어오더니 창고 앞에서 멈춥디다. 거기서 운전사 아저씨 내리더니 창고 안으로 불쑥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는 소리가 들리니 최모군이 저를 흘깃보더군요. 어찌할런지 명령을 내려달란 듯이. 결국 들어가자 해서 둘이 들어갔습니다. 최모군과 했던 그 하역 작업. 그 시간이 무지하게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도 있었던지라 전 노래를 크게 부르며 쪽방 위로 올라갔습니다. 최모군이 일하다 말고 저를 보더군요. 전 발로 반쯤 닫힌 창문을 들고 찼습니다. 덜컹거리면서 창문이 흔들리더라고요. 창문을 깨려고 찬 게 아니라 창문 틈이 샤시에 끼었을까봐 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창문을 닫으니 차르륵 하면서 잘 닫히더라고요. 전 주위를 둘러보다 제품 묶었던 노끈을 주워서 창문 잠금 장치부터 꼼꼼히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 흔들어보고 확인한 후 하역 작업 마치고 사인을 받고 화물차가 출발하는 거 보고 뒤돌아서니 최모군은 이미 짐 다 챙기고 열쇠를 들고 서 있더군요. 볼 거 없이 셔터 내리고 자물쇠 채우고 큰 길로 나와서 마구 달리고 있는데 최모군이 말하길 저 실장님
제 차 저 위에 주차시켜 놓았는데요. 아우씨, 진작 말하지. 저희는 창고 쪽으로 가지 않고 주위를 빙 둘러서 최모군 자동차로 갔습니다. 최모군은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차 있는 데로 와서 최모군 보고 잘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최모군이 차 시동을 걸더니 고개를 빼고 집이 어디냐고 일단 타시라 하더군요. 알았다 하고 차를 타고 번잡한 곳으로 나왔죠. 교통체중이 조금 심해지고 차가 서서히 가자 담배를 하나 물었죠. 봤냐? 그냥. 제가 고함쳤을 땐 사실 도둑인 줄 알았답니다. 창문을 급히 닫는데 웬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더랍니다. 바로 1m 전방에서 말이죠. 자기는 몸체는 없었고 머리만 보이더랍니다. 치렁치렁 긴 산발한 머리카락하고요. 전 손을 봤냐고 물었죠. 손은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냥 머릿속에 남는 게 대갈통뿐이라더군요. 이 친구랑은 집이 반대 방향이어서 적당한 곳에 차 세우라 하고 전 내리고 최모군은 사라졌죠. 그냥 걷고 싶어서 걸어가는데 기분이 지랄 갔더군요. 내일 출근해서 회사에 바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모군 사건 이후 전 절대 창고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 건의도 했고요. 물론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워낙 소문이 나돌아서 회사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듯합니다. 이후 처음에 그 부장님이랑 저는 다시 다른 장소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그 창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둘을 못 박아놨죠. 아무것도 모르고 둘이 꿀보직 맡았다고 좋아들 하더만요. 애들한테 간단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부장이랑 길을 나서면서 먼저 갔던 그 슈퍼에 들렀습니다. 오전 시간이고 동네 슈퍼라 한산하더군요. 전 인사하고 들어가서 담배와 음료수 몇 개를 사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아시죠? 아주머니 저를 힐끗 한번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집에 대해 혹하시는 어떤 이야기나 소문이 없나요?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옮기려고요. 그러자 아줌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이번에도 한 달을 못 넘기네. 그 집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몇 년 전에 사람 죽은 집이라. 아주머니 말로는 원래 여기 골목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석집 거리였답니다. 방석집 아시죠? 술과 몸쇼노 손님을 호객하고 술값을 받는 행위가 있는 많이 안 좋은 동네였다고 하네요. 암튼 저희가 있던 그 창고 건물이 바로 방석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방석집 아가씨 하나가 죽어서 경찰이 오고 살인인지 자살인지 뭐라고 하더니 조금 지나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갑자기 여기 방석집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더니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시점에서 여기 청장 바뀌고 청장이 거리 집중 단속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암튼 2층 주인집 아저씨는 방이 비니 1층 새를 놨는데 새 들어오는 족족 한 달을 못 버티고 다 나가더랍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 반년 정도 비어 있었다는군요. 그 말에 부장님은 화가 단단히 나서 왜 그 이야기를 이제서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멋쩍어 하면서 그 집 주인이 새 안 들어온다고 하소연해서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사실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하대요. 요즘 세상에 누가 믿냐고.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저흰 진짜 봤거든요. 그리고 막 슈퍼문을 나서는데 아주머니가 주인 아저씨가 잘 알고 계실 건데 집을 뺄 거면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하더이다. 그날 부장님이랑 주위 창고 건물 보며 돌아다니다 6시쯤 창고로 갔습니다. 신입 직원 둘이 걱정돼서요. 창고에 들어가니 둘이 완전 놀라더군요. 벌떡 일어서는 폼이 뭐하다 들키 내 마냥. 노가리 좀 까다가 저녁 8시가 다 되어 가길래 주인집 아저씨한테 창고를 다시 내놓는다고 이야기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역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흰 아저씨를 창고에 불렀습니다. 창고를 뺀다고 하니 화를 내더군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고. 저흰 기다렸다는 듯이 다 말했습니다. 귀신 이야기며 사람 죽었다고 등등. 그렇게 따지고 뜨니 아저씨가 결국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체념하신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흰 일단 족발에 소주를 대령해 놓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가 방석집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방석집이 좋지 못한 곳이며 퇴폐적이신 것은 아시죠? 그 와중 여기 아가씨 중 참하고 마음씨 좋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인사성이 좋고 어렵고 고통스런 일을 하면서도 늘 웃고 다녔대요.
이 아가씨랑 동거동락하는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친자매보다 더 서로 위해주고 보듬어주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곳에는 깡패나 건달이 꼬이게 되는데 행패 부리고 돈을 뜯고 하는 건달이 이 동생과 좋아하는 사이가 됐더랬습니다. 비록 서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만 결혼 약속까지 했더라고 하더군요. 좋은 결실이 되도록 주위에서도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화장실 앞 보일러 앞에서 피를 엄청 많이 토한 채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났지요. 언니라는 사람도 울고불고 서러워하고 그 결혼할 남자도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는군요. 사인은 농약인가 독극물을 마시고 죽었는데 자살인가 했더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찌해서 방석집은 폐쇄됐고요. 몇 번인가 경찰이 왔다 갔는데 그때 쥐나저씨 들은 바로는 언니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그 죽은 동생의 돈 5천만 원이 입금돼서 경찰이 그 언니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경찰이 다시 찾아왔는데 사건은 마무리됐고 범인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언니와 건달이 짜고 그 동생 돈을 목적으로 사기치고 죽인 거였다더라고요. 처음엔 그 동생과 건달이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 돈 좀 모아놓은 게 많다고 꼬드기면서 두 사람이 살인 공모를 했나 봅니다. 우선 건달이 동생과 결혼할 생각이라고 거짓부렁을 해놓고 결혼자금이라고 그리 고생해서 모은 돈을 받아놓고서는 아침에 주스에 농약인가 쥐약인가 잘 모르겠지만 독극물을 타서 먹였다고 하더군요. 원래 이 일이 술을 밤새도록 먹는 일이라 술에 취한 동생에게 어쩌면 강제로 먹였을지도. 주인 아저씨 말로는 이제 이 생활 청산한다고 어린아이 마냥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불쌍하게 실이 처음 시체를 발견한 것이 주인 아저씨였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토했는지 쪽방에서 쪽방 창문을 넘어 화장실 앞에까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군요. 결국 흑약을 먹고 괴로워서 쪽방 창문을 타 넘고 결국 화장실 앞에서 죽은 거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주인 아저씨가 이야기하면서 오금을 다 떨더군요. 범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언니라는 사람에게 지명수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건달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언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건달은 반병신이 되었다네요. 그때 병원에서 신원조회하다가 지명수배된 것도 알았고요. 당시 건달이 범행 일체를 다 자백했다고 하더군요. 주인 아저씨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신참 둘이 얼굴이 사색이 돼 있더구만요. 그때 표정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암튼 사정을 알고 보니 욕하던 그 귀신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됐습니다. 아저씨는 마지막 소주잔을 비우고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셨는데 부장과 저는 한동안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우리 두 신입사원은 안절부절하더만요. 정리하고 나가려다가 부장하고 저하고 기분이 그렇고 해서 술 생각이 막 나더군요.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니 부장님도 좋아라 하시고 신입사원 둘도 끼겠다 하더라고요. 암튼 자리 잡아놓고 고기 구우며 술잔 돌리는데 술이 좀 들어가니 부장님이 시 실장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 어차피 그의 살인 공모한 두 사람 죄값 다 받았는데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도 굳이 저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주인 아저씨 그 이야기 다 진짜일까?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전 아이고 부장님도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으면 승천도 못하고 저기 남아서 저러고 있을까요? 하고 대답했지만 못내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장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범인이 세상에 숨쉬고 잘 살고 있으면 복수심에라도 언기가 되어 복수할 텐데 복수할 대상도 이제 없는데 왜 아직도 저 집을 벗어나지 않는지 죽은 게 그렇게 억울한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더 이상 누구도 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모든 내막을 아는 우리 두 신입사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창고로 갔고 저하고 부장님은 다시 창고 물색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는데 그 창고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서는 창고가 난리 났다고 빨리 와 보시라 격양된 목소리로 난리를 치더군요. 놀라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정도였는데 대낮에 전마들이 귀신을 봤나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이상하고 요란한 소리가 마구 들려왔는데 뭔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기더군요. 부장님하고 함께 서둘러 창고로 차 몰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창고로 들어가자 난장판이더군요. 꽹과리 소리에 여기저기 팥과 소금. 신입사원들은 어쩔 줄을 몰라 우왕좌왕. 무당 할머니였습니다.
꽹과리를 들고 엄청 쳐대더라고요. 부장님이랑 제가 할머니를 잡고 끄는데 이거 원 힘이 장사 저리 가라더군요. 꼭 무쇠덩이를 잡고 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 할머니는 저한테도 저번처럼 소금을 뿌리고 결국 저하고 부장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길 건너 무당집 2층에 올라갔습니다. 내부는 의외로 정갈하고 단촐하더군요. 할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째려보시며 이놈아, 되지려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그만 소바니를 손으로 탁 내치며 복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시길래 부장님이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서 소바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더니 또 소금을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몸에 맞으면 덜한데 꼭 얼굴을 향해 던지더라고요. 엄청 따끔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그 집에 원혼이 들렸다고 살려면 나가라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과연 할머니는 뭘 말씀하실까? 내막을 알고 있던 부장님이랑 저는 눈빛을 교환한 뒤 모른 척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가면 해결되지 뭘 기다려? 뭘 서성거리고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는 할머니한테 그 집에 귀신 있냐고 물었더니 이놈아, 두 눈 뜨고 본 놈이 왜 물어라고 하시더군요. 저랑 부장은 결국 아저씨한테 들은 그 아가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내가 산 사람 이야기는 뭐하러 들어 고마냥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향로에 하얀 쌀을 가득 담고 향 3개를 딱 꽂은 뒤 이거 들고 거기 가서 피워놓고 나오라고 초도 2자루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말고 나중에 해지면 피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피우다가 귀신한테 뭔 일 당하면 할머니가 책임지세요 하는 표정으로 봤는데 획 고개를 돌리는 할머니. 일단 향로하고 향 3자루와 초 2개를 들고 창고로 왔습니다. 창고 정리 조그마니 5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 와중 울 부장님은 회사 들어간다고 핑계대면서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하라면서 내빼시고 신입사원 둘은 딴짓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괜한 성질도 나고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에 혼자 PC방에 가서 한 자리 꿰차고 인터넷 검색하고 놀았습니다. 그 와중 머릿속에는 갈까 말까 고민을 계속했고요. 그러고 있자니 2시간 후딱 지나가더군요. 나와 보니 어두침침하더라고요.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일단은 무당이 시킨 대로 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뭔 짓이야 하겠느냐고. 그런데 창고에 와보니 신입사원들은 이미 내빼고 없더군요. 바로 전화 걸어서 튀어오라 했더니 이놈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더만요. 결국 열쇠 가진 죄로 한 녀석이 튀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8시가 됐습니다. 8시면 주인 아저씨가 올 테니 그 틈에 들어가자 했습니다. 그러니 신입사원 말이 오늘 주인 아저씨 일찍 들어갔다고. 암튼 전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화장실 쪽 보일러 위에 향로를 올리고 좌우에 초 세워놓고 라이터를 꺼내 향을 태웠습니다. 향 냄새가 그득하게 피어오르더군요. 그 와중 신입사원은 부들부들 떨고 앉았고 저도 간이 콩알만해지고 식은땀이 났지만 불쌍하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암튼 그날은 별 일 없이 무당이 시킨 일을 다 마치고 정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좀처럼 잠자리가 편치 않아 뒤척이다 회사보다 창고로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구이 집 2층이 폭삭 타서 시커멓게 뼈마디만 남아있더군요. 호흡이 가빠오더라고요. 마침 가방집 아줌매들이 나와 계시기에 전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무당이 초를 켜놓고 잔 것이 원인이 돼서 새벽에 불나고 난리였답니다. 마침 그 무당은 불나기 전에 건물에서 빠져나와 무사하다고 했고요. 방화인지 사고인지 조사차 경찰서에 갔다고 했습니다. 전 갑자기 생각난 바가 있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창고에는 이미 2 신입이 출근해 있었고요. 제가 뭘 받겠습니까? 향료랑 다 타버린 향 3개의 잔에 거의 못하고 꺼져버린 오른쪽 초. 어째서인지 왼쪽 초는 없더군요. 거기서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덜덜거렸죠. 보통 타기 시작하면 초동이 초를 타고 초 받침대에 고이는 게 정상이죠. 실제로 오른쪽 초는 윗부분이 조금 타서 초농이 제법 흘러내렸더군요. 왼쪽 없어진 초 받침대를 보니 역시 초농이 흘러내린 것으로 보아 제법 탄 상태에서 없어진 것 같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혹 초가 뒤로 넘어가서 보일러 뒤로 떨어졌나 했는데 무서워서 확인 못했어요. 또 여기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뼈대만 남아버린 구이집 2층을 보며 전 그곳에서 서둘러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창고를 더 멀리 했습니다. 간혹 후배 말로 그 무당 할머니는 다 타버린 집안에서 도로변에 차가 지나가는 거 보고 고함치고 꽹과리치고 완전 미쳤다고 하더군요. 암튼 그 창고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계약했고요. 제품을 옮길 일만 남았습니다. 계약 날이 금요일이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잡고 화물차를 예약해 놓았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겠구나 하면서 전 새로운 창고에 그때의 최모군이랑 청소를 하기 위해 틈틈이 들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주인 아저씨께 임대차 계약서 들고 계약 파기하고 보증금 신청하러 갔습니다. 아시죠? 아저씨 8시에 들어오시는 거. 시간 맞춰 가서는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며 오토바이가 나오는 겁니다. 주인 아저씨겠구나 전 생각했죠. 그런데 막 아저씨 부르며 뛰어가려다가 모든 동작이 스톱됐습니다. 아저씨 오토바이 아시죠? 퀵서비스 그 오토바이. 뒷좌석에 짐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 뒷칸에 웬 아가씨가 앉아 있는 겁니다.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 스타일의 단정한 생머리가 엉덩이 근처까지 오고 뒷좌석의 다소곳이 아저씨는 절 못 본 채 시동을 거시고는 아가씨를 태우고 떠나시더군요. 그런데 막 달려가는 찰나에 고개를 돌린 그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뒤에 앉아서 슬며시 돌아보며 웃는 얼굴. 어찌 보면 얍삽스럽게 비웃는 듯한 그 표정. 어찌 보면 처절할 정도로 서글픈 듯한 그 표정.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표정. 어둠에 묻혀 오토바이가 안 보일 때까지 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그게 사람일까 귀신이었을까? 아저씨는 왜 오토바이에 아가씨를 태우고 가시나? 내가 귀신 때문에 심신이 피로해져 진짜 사람을 귀신이라고 오해하는 거겠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추스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요일 다음날 저녁엔 두 신입사원을 다그쳐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9시가 넘어가도록 아저씨가 안 오시더라고요. 결국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리자고 벨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층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수요일 회사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두 신입사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이랑 달려가 보니 주인 집에 등이 여러 개 걸려 있더군요. 그 집 아들은 상복을 입고 울고 있고 정확히 화요일 저녁에 약주 드시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다 택시와 정면 추돌하셨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돌아온 토요일 아무 탈 없이 새 창고로 옮겼습니다. 전 그 새 창고에서 탱자탱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이제 조금 안정됐을 테니 창고 주인 집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보증금을 받아 오라고 시키시더라고요. 다시 가기 싫은 그곳에 또 가랍니다. 먼저 전화드리고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니 오라네요. 그 집 대문을 넘어 서기가 너무 힘들고 무섭더라고요. 암튼 처음으로 2층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반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집이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다과를 내오시면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원래 술을 못 하시는 분이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술을 드시기 시작해 매일 곤드레 만드레 되셨다는군요. 그리고 간혹 술 기운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답니다. 내가 미리 말했으면 됐을 터인데 다 내 잘못이야. 불쌍한 것. 주인 아주머니는 그냥 범인 잡혔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항상 위로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계속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귀신이니 뭐니 해서 사람이 다 나가는 바람에 아저씨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럼 이사 가버리면 되죠 했더니 젊은 시절 정말 어렵게 손수 장만한 집이라 너무 애착이 가서 몇 번이고 이사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로 버티셨다네요. 그 사건 이후 집안도 기울고 하는 일도 안 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대학에 계속 낙방했다는군요. 공부도 제법 잘해서 서울 탑클래스 학교는 무난하다고 했는데 시험운이 없는지 계속 떨어지고 할 수 없어 이번에 군에 가기로 했다더군요. 암튼 이 집은 아저씨 돌아가시면서 바로 내놓았다고 했고요. 아주머니와 한참 이야기 나눈 후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내일 중으로 보증금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 나서는 찰나 아주머니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 아래층 쓰레기 좀 처리해 줄 수 있느냐고. 사실 저희가 부랴부랴 이사한다고 아래층 창고는 쓰레기 더미에 조금 엉망이었죠. 전 거절할 수가 없어 알았습니다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저랑 최모군이랑 신입 2명 이렇게 4명이서 다시 그 창고로 갔습니다. 쪽방에 쌓여있는 제품 빈 포장 박스며 여러가지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닫혀있는 창문을 아무도 열 생각을 안 했죠. 쪽방을 거의 다 정리해 갈 때쯤 벽지가 너무 너덜너덜거리길래 확 잡아당겼습니다. 풀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창문 쪽까지 벽지가 쫙 벗겨지더군요. 그런데 벗겨진 벽지를 둘둘 말아서 던지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벽지 안에 또 다른 벽지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커멓게 탈색된 벽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피 같았습니다. 그 주변 군데군데 벽지가 벗겨진 걸 보면 대충 닦아내고는 그 위에 새로 도배를 한 듯 싶었지요. 그런데 그 낡은 벽지 위에는 낙서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 이곳에서 일하던 애들 낙서 같았습니다. 몇 가지 낙서 중에 시간이 표시된 낙서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강현정, 이윤미, 박정호 10월 12일 11시 30분에 씀. 세 사람 우정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전부 실화입니다. 그 귀신 나오는 집은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불탄 무당집도 반듯하게 새로 지어놨고요. 그 무당 할머니가 아직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창고로 사용하던 그곳은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장식집이 들어와 있더군요. 주인 집은 이사 나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짐작하거나 추측한 이야기입니다. 즉 사실이라기보다 그 경험을 통한 저의 추리입니다. 대충 정리해보면 그 아가씨의 언니와 건달이 짜고 아가씨를 살해한 것은 납득이 갑니다. 다만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걸 왜 죽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경찰 이야기로 보면 동생이 죽기 전에 이미 언니에게 결혼자금이라고 준 것 같은데 아마 언니라는 사람이 사탕발림으로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일단 결혼자금부터 내가 관리할게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 언니와 건달이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한 걸로 봐서 아마 건달과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 돈을 강탈해서 같이 살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고 언니는 죽고 건달은 병신이 되었다고 했죠.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하필 그때 교통사고가 났네요. 무당집이 불탄 것은 정말 초를 켜고 잠을 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되었고요. 없어진 왼쪽 초는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고양이가 초를 건드려 보일러 뒤로 굴러 떨어지지 않았나 하지만 정말 우연의 일치로 왼쪽 초가 없어진 그날 무당집이 불탄 건 신기하죠. 그럼 납득이 안 가는 미스테리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창고에서 한 달 동안 귀신을 목격한 것이 저 2번, 막내 1번, 최목은 1번. 이렇게 4번 목격했고요. 신참에 머리 잡아 당겼던 미친 여자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확인이 안 돼서요. 아마 느낌상 귀신이었던 것 같은데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저씨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갔던 아가씨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뭐 가족 중에는 없으니 친척이랄 수도 있고요. 귀신이라기엔 너무 생생한 전신 모습이라서요. 저랑 눈이 마주쳤던 그 얼굴만으로 보면 귀신이 아닌 것도 같은데 다만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갈 때 뒤에 그 정도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실리면 오토바이가 조금 기우뚱하거나 힘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럽게 오토바이가 앞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을 목격한 것은 제가 천둥치던 날 처음. 기절한 막내가 2번째. 제가 샛길에서 소변보다 손 본 것이 3번째. 최목은 머리 본 것이 4번째 이렇네요. 저 혼자 본 게 아니니 분명 귀신인지 뭔지가 있기는 있는 건데. 그리고 처음 전화 코드 뽑힌 상태에서 지갑 찾으러 오겠다는 시간이 11시 30분. 술 취한 신참 머리 당긴 여의 시간대 추측이 11시 30분. 아저씨 교통사고 시간이 11시 30분. 제 추측이건데 그 언니와 건달이 사고 난 시간도 분명 11시 30분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확인 안 된 사실이지만 마지막 벽지에 낙서한 시간이 11시 30분으로 공통시간대네요. 그리고 제 추측이지만 그 애가 그 집에 남아서 주인집을 계속 괴롭히고 꼬이게 만든 것은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직접 주인집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새 들어오는 사람 겁주고 내쫓고 그 집안 안 되게 가세가 기울게 만들고 공부 잘하는 그 집 아들 계속 시험 떨어지게 만들고 정말 만약 그때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애가 그 애라면 왜 주인집 아저씨를 데려갔을까요? 아마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을 통해 대충 유추해보면 그 살인사건이 나던 날 그 아가씨가 살해될 것을
주인 아저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니와 건달이 사건을 공모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고요. 범행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뒷돈을 받고 알고도 모른 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쥔집 아저씨도 살인 공모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우연히 사건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모른 척 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애가 그래도 그 집에 남아서 주인 집을 괴롭힌 것을 보면 더한 강도의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전 알 길이 없지만 아니면 다 우연이고 교통사고도 다 우연. 무당집 불탄 것도 우연. 하지만 우연이 너무 많네요. 귀신 본 4명도 동시에 헛것을 봤다니. 제가 보기엔 무당 할머니가 자꾸 방해하는 바람에 다급해진 그 애가 마지막 결심을 하고 주인 아저씨를 데려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요약하자면 회사 직원들이 물건을 임시 보관할 물류창고를 찾다가 슈퍼 아주머니의 추천으로 찾은 곳에서 귀신을 목격하며 무서운 경험을 한다. 창고에서 귀신을 여러 차례 목격한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창고와 관련된 불길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며 특히 한 여성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창고를 떠나기로 결정한 후 여러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겹치며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와 창고의 과거 비극적 사건들이 서서히 밝혀진다.